10분을 떠들었는데 마지막 한 명이 오지 않으니까 진도를 나갑시다. 자, 그래서 경영학 공부를 하게 될 건데 공부하기 전에 팁! 예습. 지금 기본 이론 과정이잖아요. 예습하지 마세요. 예습해봐야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서 읽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습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지금 수업 들을 때 이럴 때는 책에 뭐 노트 같은 건 뭐 써놓을 수 있는데 책에 금 긋지 마요. 지금 어디다 금 거야 되는지도 잘 몰라. 중요한 데다 거야지 중요한 것 같아 보이는 데다 거면 거도 되긴 하는데 가급적 그러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걸 하고 첫 번째는 그냥 여기 와서 수업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업 오기 전까지 한 번 더 들으세요. 인강 올라갈 거니까 찍으면 뭐 제가 봤을 때 한 며칠 안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만 더 들으면 돼요. 더 듣고 막 이걸 내가 외워야 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기초 이론 할 적에는 이해하는 거예요. 말을 들으면 저가 뭔 말인지 알겠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서부터 뭐 외우고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그렇게 복습으로 한 번만 인강 더 들어보는 거. 그 인강 들을 때 정말 중요한 것 같은 거에 책에다 이제 줄 그어 가면서 내가 모르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복습하다가 뭔 말인지 모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질문을 하세요. 우리 홈페이지에 아마 강사별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질문을 써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막 그거를 막 바로 질문 올리면 막 몇 시간 있다가 답해주고 그렇게는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 목요일 하루 스케줄을 전체를 제가 빼놨기 때문에 가급적 목요일 날 일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목요일 날에는 여러분들 강의할 거 제가 보통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3일밖에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그 하루 전날 그 다음날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질문들 보고 거기에 내가 답해 줄 거를 뭐 교환을 별도로 작성해서 오든지 이렇게 해갖고 질문을 해결하고 진도를 다시 나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첫 시작인데요. 경영이 뭐래요? 경영은 뭐예요? 생각하는 경영. 저는 수업을 이렇게 자꾸만 질문할 거예요. 답이 안 나오면 진도가 안 나가. 어이구. 그렇다고 경영학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정답이 없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어떤 말을 해도 다 정답인 거야. 그러니까 내적 갈등을 하지 말고 그냥 얘기를 해보자고. 경영이 뭐래요? 기업을 관리해서 수익을 얻는 거. 그러면 경영하고 관리하고 아까 경영은 기업을 관리하는 거라고 했는데 경영하고 관리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경영은 더 넓은 의미. 관리는 경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 어때요? 이익 창출을 위한 활동이다. 그럼 공기업은? 공기업은 이익을 내야 하는 건가요? 한전이 경영의 목적이 이익의 창출이다. 그럼 한전은 이익을 내야 돼. 그 한전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전기세를 비싸게 받아. 심플한 거잖아요. 다른 놈이 공급할 수도 없어. 심지어 그거는. 네. 네. 그러니까 이익 창출이 맞을까? 결과적으로? 이런 고민들. 그래서 경영학을 공부할 때 도대체 경영은 뭐고 관리는 뭐냐? 그러면 경영은 뭐가 목표인 거냐? 이런 문제들을 정리하는 거고요. 그런 게 이제 왕왕의 시험에 나와요. 잘 안 나왔었는데 갑자기 경영과 관리를 물어본다든지 이런 시험 문제들이 나온 거고요. 경영이라는 거를 얘기하면 이거는 경영학적인 이야기예요. 경영이라는 건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라고 돼 있는데 대빵 무슨 말이
다 말은 맞는 말 같은데, 그죠?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죠?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내년인가 올해인가 월드컵 합니다. 그죠? 월드컵. 어디서 하는 줄 압니까? 이번에 북중미에서 합니다. 미국, 캐나다, 중미니까 뭐 멕시코 등등이 엮어갖고 월드컵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거기 출전해. 출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야, 우리의 목표는 16강이야, 8강이야, 우승이야. 맨 처음 목표를 설정하자. 조직이라는 거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이상의 집단을 우리가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기업도 조직이니까. 그럼 기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가 있느냐? 공동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설정한 목표들이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목표를 설정하는데 축구로 다시 돌아갑시다. 16강 가야 되잖아. 그죠? 16강 가야 되는데 16강을 어떻게 합니까? 16강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 뭘 준비해야 돼? 응? 전술, 전략 뭐 이런 걸 짜야지. 그러려고 하면 뭐해? 요번 북중미 월드컵의 경기장은 어디야? 룰이 바뀐 건 있어? 그 다음에 같이 싸울 애들은 누구야? 뭐 이런 전반적인 외부의 환경을 파악을 하잖아. 그래갖고 야,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랑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랑 같은 조야. 그럼 아르헨티나 전력을 분석하고 와, 저기는 공격력이 강하네. 근데 우리 수비수 보니까 김민재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수비수를 더 좋은 아이들을 지금 당장은 구할 수 없으니까 잘하는 미드필더를 수비로 내리자. 등등의 작전, 내부의 역량을 파악해서 우리의 자원들을 파악해서 그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이 아르헨티나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만들 거잖아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의 우리가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그러려고 하면 이제 세상 모든 거는 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뭐가 든다? 그렇지, 자원인 거고 우리 좀 쉬운 용어로 돈이 든다. 시간이 돈이 다 돈이야. 결과적으로 비용이라는 거죠. 돈이 드는데 돈은 막 한정적으로 무한정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늘 기업에 있어서 자원은 유한해요. 맨날 중소기업 사장님들 하는 얘기 뭐야? 우린 애들이 좀 뭐 인재가 부족해. 우린 뭐 자금이 부족해. 맨날 부족해. 부족하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투자할 군데가 10군데가 있어. 다 투자할 수 있어 없어? 못하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분산하면 다 투자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선택해서 집중해야 돼. 이게 바로 경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인 겁니다. 그래서 경영은 조직의 비전, 방향성, 목표라는 거죠. 그걸 설정을 하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걸 우리가 경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조금 더 넓은 브로드한 개념, 자기가 이야기한 그대로인 거죠. 그런 개념인 거고. 그러면 관리는 뭐냐? 영어로도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고 또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라고도 하고 다 이게 다 영어 용어로도 계속 헷갈려요. 관리라고 하면 매니지먼트, 조금 폭이 좁은 상태에서의 관리, 운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조직의 일상적인 운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기업의 전체적인 걸 고민하고 있다면 관리라는 건 내가 인사팀이야 혹은 내가 생산관리팀이야 라고 하면 요 부서의 일상, 조금 작은 조직의 일상적인 운영을 조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고 업무를 계획하고 통제하는 관리는 조금 더 작은 단위의 개념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라는 거는 주로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 그래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효율성과 효과성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하고 관리는 대빵 비슷해 보여. 그렇지만 범위나 역할이나 초점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에서 봤듯이 경영이라는 건 조직의 전체적인 방향, 전략적인 목표,
업무를 이야기하는 거고, 관리라는 건 특정 업무, 특정 부서의 운영에 중점을 두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할은 이제 전략적인 의사결정, 리더십, 조직 문화 형성, 조금 더 브로드한 거, 큰 거. 그럼 여기는 리더십이 안 필요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좀 큰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고, 관리 사이드에서는 뭐 구체적인 업무의 수행, 자원 배분 뭐 이런 걸 포커스로 하고 있다. 여기는 미래지향적이고 변화와 혁신, 뭔가 큰 외부 환경의 변화를 내가 어떻게 감지하고 거기에 대처하느냐, 이거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여기는 기존에 우리 결정된 우리의 작업 방식, 확립된 작업 방식 안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이런 거지. 옛날에 그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께서 프랑크푸르트에 이제 박람회를 가셨는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삼성은 이류 회사,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야 뭐 잘났다 그랬지만 이류 회사인 겁니다. 1980년대. 예. 그래서 전체 임원을 프랑크푸르트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회 박람회를 쭉 보게 하고 거기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 영상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세계 이류 물건만 만들고 살았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이류 물건을 만들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은 인류가 되기 위한 노력, 목표가 어디가 있어? 조직의 전략적인 목표가, 조직의 목표가 이제는 인류야. 세계 인류가 돼야 된다. 근데 인류가 된다는 거는 이제까지 했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갖고 우리 회사의 모든 것을 뜯어 고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바꿔라.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그게 프랑크푸르트 선언인 거고, 그게 삼성의 현재의 위치를 있게 만들었던 아주 전략적인 변화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전략적인 의사결정. 자, 바꾼다라는 큰 방침이 내려지고, 그러면 단위 부서에도 사람을 채용하는 방법도 바꿔볼까? 이때까지 줄 세워서 맨날 해봤는데, 그래서 맨날 비슷한 놈, 삼성이라는 회사가 맨날 그렇잖아요. 1등만 하는 아이들 뽑아서 다 넣는데 조직이라는 게 1등만 있을 수 없잖아요. 2등도 있을 수 있고 3등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영어 시험하고 경영학 시험 봐서 뽑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다른 방식으로 뽑아볼까? 그럼 전체 원칙이 정해지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부문이 계속 바뀐다고. 생산 현장도 바뀌는 거고, 인사팀에서도 바뀌는 거고, 회계팀도 바뀐다고. 그런 바뀌는 것들을 움직이는 것이 이 프로세스에 관련된 관리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경영과 관리라는 건 이 조직이 달성해야 될 목표들을 어떻게 달성하느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렇게 만들어진 경영학이라는 거는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거가 경영학의 기본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봤던 조직이라는 건 공동의 목표가 있는 거고, 그 조직은 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활동들을 전개하는 건데, 그 목표를 달성할 때 효과성과 효율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효과성과 효율성을 뭐라고 얘기하면 경영학의 지도 원리 또는 지배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이 지도 원리, 지배 원리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별다르게 내가 가정을 하거나 제안을 하지 않아도 경영학이면 반드시 이 원칙이 내재되어 있는 것, 그런 걸 우리가 지도 원리 또는 지배 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의학이라면 어떤 게 지도 원리 또는 지배 원리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뭐 환자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거. 법학이라면 공정함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임을 추정하는 거. 헷갈리는 건
피자의 이익으로 뭐 그런 거 잘 알 거냐, 그죠? 그 많이 배웠을 거 아니야, 경찰 공부하는 그런 거. 그런 게 그거 누가 묻지 않아도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라고 하면 경영학에 깔려 있는 베이스 원칙은 이 두 가지예요. 효과성과 효율성. effectiveness, efficiency 뭐 이런 건데 효과성이라는 게 물어보면 제가 맨날 기업체 가서도 물어보거든요. 임원분들한테 효과성이 뭡니까, 부장님? 효율성은 뭡니까? 맨날 물어보는 거인 건데 효과성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목표의 달성 정도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100개를 생산하기로 100개 생산이요. 오늘 생산 목표가 100개야. 그러면 목표가 달성됐잖아요. 100개라는 목표가 주어졌으니까 그 목표를 달성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90개만 만들었어. 그럼 목표를 달성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죠. 얘는 90%만 달성을 한 거죠. 110개를 만들었어. 그러면 110%를 달성을 한 거잖아요. 요 양, 퀀티티의 개념이 효과성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조직이 설정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생각하는 게 요 효과성의 개념입니다. effectiveness. 그런데 경영학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영학의 핵심은 뭐라고요? 목표를 달성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100개를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다 100개의 목표를 세웠는데 얘네도 100개를 달성을 했고 얘도 100개를 달성을 했어. 목표한 대로 생산을 다 했어. 그럼 목표를 달성한 건가요? 그거면 이제 다른 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는 100개라는 거는 달성을 했지만 이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이 들어갔는지 인풋의 개념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맨날 경제학 할 때 배웠던 건 뭐였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이게 경제 원리인 거잖아요. 이게 경제학의 지배 원리인 거잖아요. 이 개념이 여기 들어와야 된다. 그 개념을 뭐라고 얘기하냐? 효율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효율성이라는 건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인 건데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야?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고자 하는 것. 뒤집어 얘기하면 똑같이 100개씩 생산했지만 얘는 100원을 써서 생산을 했고 얘는 90원을 써서 100개를 생산했다면 누가 잘한 거다? 얘가 잘한 거다. 그럼 경영이라는 건 뭐냐? 이런 효과성,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최소의 비용,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경영학의 기본적인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하는 거지. 효과성이 중요합니까? 효율성이 중요합니까? 둘 중에 한 가지만 달성하라고 할 때 어떤 걸 포기합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럼 뭐 해? 효과성? 효과성. 일단 개수를 맞춰야 한다. 예? 효율성. 일단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어야지. 그렇죠. 근데 경영학에서는 어떻다? 둘 다를 다 만족시켜야 한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실제 우리 이제 현역,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이게 이제 늘 충돌하는 게 이런 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매출액을 매출 목표를 달성을 해라. 매출 목표를 달성하라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든 달성을 합니다. 남의 집 창고를 열어갖고 거기다가 그냥 재고를 이빠이 때려 넣어갖고 책 같은 거 교보문고 창고가 좀 커? 책 막 때려 넣으면 매출이 발생을 하죠. 효율을 높여라. 올해는 목표가 이익 목표가 얼마다? 라고 하면 또 우리가 비용 마른 수건 짜면 물이 안 나올 것 같죠? 짜면 짜집니다. 그거 다 짜죠. 이익을 냅니다, 우리가. 근데 늘 어려운 건 효과성과 효율성. 매출 목표 얼마에 이익 목표 얼마를 달성해라. 라는 목표들이 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두 개를 동시에 달성하는 거가 목표로 주어진다. 그런 것들이 문제로 나온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관리 얘기로 넘어갈 건데, 저러한 원칙, 효과성과 효율성의 기반 아래에서 경영과 관리를 하게 되는 건데, 이제 관리 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나오는 관리는 앞에서 나온 관리하고 조금 다른 개념의 관리예요. 이거는 경영 전반을 이야기하는 관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관리가 저 관리랑 어떻게 다른 관리예요? 그건 시험 문제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낼 때 경영과 관리를 구분해서 낼 때도 있고, 그냥 관리 얘기할 때는 경영이라는 개념으로 관리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는 효율을 목표로 투입과 산출의 과정을 관리하는 거인 거고, 투입 요소, 우리 회사의 생산의 개념으로 본 사이클, 시스템이라고 하면 인풋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그럼 여기서 트랜스포메이션, 변환 과정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오면 아웃풋. 이게 생산 시스템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재료를 집어넣으면 그걸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통해서 아웃풋.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뭐가 있을까? 음료수 공장이자, 그러면 여기에 물과 탄산과 기타 등등 노동력과 그걸 만들 수 있는 공장인 자본과 이런 게 들어가면 그게 제조 공정을 통해서 사이다, 콜라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생산 또는 기업의 시스템인 건데, 그랬을 때 이 인풋 들어가는 건 도대체 뭐냐? 옛날에는 생산의 3요소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그거 연식이 있어야 들어보는 건데. 제 또래가 배웠던 겁니다. 사회 시간에. 생산의 3요소는 토지, 자본, 노동. 이 세 개가 있으면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무슨 인터넷 산업은 토지가 뭘 필요해? 근데 그럼 토지와 자본과 노동이 있으면 정말로 우리가 포함 제철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정보, 기술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토지와 노동과 자본, 인풋의 요소라는 건 결과적으로 토지, 자본, 노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투입 요소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토지, 자본 이런 거 노동 말고도 기술, 기계, 설비, 정보, 지식, 더 나아가면 무슨 경영자의 철학,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이 다 인풋, 투입의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변환 과정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로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을 효율적으로 전환시키는 활동, 그게 바로 관리인 건데, 그게 다른 말로는 경영이랑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경영과 관리를 구분했던 거와 달리 여기서 관리라고 할 땐 전체적인 관리, 경영의 개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인 거예요. 자, 그런 게 관리인 건데, 이게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겁니다. 요거는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 그 관리라는 거는 어떤 일들이냐라고 보면, 효율적인 경영 활동 혹은 관리 활동을 위해서는 투입할 자원들이 뭐고, 그를 이렇게 어떻게, 몇 개를 생산할 거야. 몇 개 생산하려고 하면 생산 라인이 몇 개 있어야 돼. 여기를 24시간 돌리면 혹은 12시간 돌리면 몇 개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몇 개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고요. 자, 계획을 세웠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우리가 그래서 10,000개를 만들어내겠다. 사이다 어디가 있니? 사이다 10,000개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으면,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할 사람하고 돈을 연결시켜야지. 그 일을 배정을 해주는 거야. 사람하고 일을, 자본을 연결시켜주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조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10,000개 생산하려면 생산 쪽에 우리 직원 50명 중에서 40명은 달라붙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5명은
재료를 사와야 될 것 같은데, 야, 재료 사오는데 돈이 얼마 드니까, 재료 구매하는 팀에는 사람 5명하고 예산 얼마를 줘. 사람과 돈을 배정을 하면서 일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걸 조직화라고 하는 거고요. 조직화대로 이제 계속 일을 시켜. 일을 시키면 얘네가 일을 열심히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 챙겨봐야 될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죠. 근데 하는 와중에서 막 싸워. 왜 그러냐면 쟤네가 물건을 못 사오고 있어. 원재료를. 그래갖고 생산 라인이 멈춰서 버렸어. 그래갖고 지들끼리 막 투닥투닥 싸워. 어이! 싸우지 말고 야, 생산 라인에 5명을 더 빼서 니네가 원재료 더 사와. 그리고 재료를 구해오는 팀을 2개로 바꿔. 뭔가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으면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조정이 필요한 거죠.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가 다 지났어. 그리고 봤더니 90개밖에 못 만들었어. 야, 100개 만들기로 했는데 90밖에 못 만들었네. 그럼 10개는 왜 못 만든 거야? 목표가 높았던 거야? 니네가 게을리 일했던 거야? 판단을 해야죠. 게을리 일했으면 게을리 일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써야 되는 거고, 목표가 높았으면 목표를 적정하게 낮춰줘야 되는 거고, 이 작업을 뭐라고 그러냐? 통제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이 이렇게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일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통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땠구나, 잘못했구나라는 판단이 들면 그걸 다시 다음번 계획에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이라는 건 이런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의 과정들이 계속 순환, 서큘레이션 하면서 반복된다. 그게 관리의 순환이라는 개념인 거고요. 이 관리의 순환이라는 개념은 교육 전체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계획이라는 건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는 기능, 조직화라는 건 조직의 자원을 배분, 연결하는 기능, 지휘라고 하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을 이끄는 기능, 조정이라고 하면 공동의 노력의 협력, 조화를 이루는 기능, 통제, 계획과 성과를 평가하는, 그게 계속 돌아간다라는 거고,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아까 붙은 계획, 조직화, 지휘, 조정, 통제, 이의 순서에 가로를 쳐놓고 다음 중 관리의 순환 과정에 맞는 걸 찾아 넣으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획 이래놓고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는 기능, 조직화 그래놓고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을 이끄는 기능. 이래서 다음 중 관리의 순환에서 각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는 그나마 쉽지. 옳지 않은 거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다음 중에 맞는 거, 그럼 틀린 거 4개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거. 그런 류의 문제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관리를 할 때 관리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관리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효과성과 효율성인 건데, 그게 이제 전통적 관점에서 관리의 대상은 투입되는 자본, 원료, 인적 자원 이런 거를 효과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관리를 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적인 경영의 관점에서는 요걸 포함해서 기업가 정신, 정보, 지식 이런 것까지를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로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런 전통적 관점과 현대적 관점을 이게 지금 경영학의 기본 원리에서부터 이야기되고 있는, 여기서부터 어쨌든 전통하고 현대하고 나오면 무조건 넓어지고 많아지는 것. 기업하기 힘들어진 게 그런 거인 것. 예. 점점점 경영자가 처리해야 될 항목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현재 가장 큰 경영자들의 어려움이다.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조직은 그러면 왜 발생을 했고, 경영자라는 사람은 왜 발생을 했느냐? 경영학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경영자들이 공부하는 학문이잖아요. 경영자들이 경영을 더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니까.
그런 경영자가 경영을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조직이라는 게 있어야 경영을 하는 거죠. 내가 경영할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조직이라는 건 언제 탄생을 했느냐의 이야기인 거죠. 뭐 교재에 나와 있듯이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사냥, 채집, 방어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혼자는 코끼리 맘모스를 못 잡아 먹지만 여러 사람은 이 가면 이제 코끼리를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거기 내가 낑겨 있어야 나중에 뭐 돌이라도 하나 던져야 코끼리 발톱이라도 하나 얻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 거고, 그 조직화는 왜 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혼자는 코끼리를 못 잡아먹어. 코끼리 맘모스를 못 잡아먹어. 혹은 호랭이를 못 잡아먹어. 개인으로서는 달성하지 못할 목표들이 있었는데 그 목표를 집단, 조직을 통해서 달성이 가능하니까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 어렵게 막 말이 막 그러니까 것 같지만 그냥 경영학이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으로 호랭이 잡으러 혼자 잡으러 가면 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짓을 깜보 맺어갖고 잡으러 가는 겁니다. 왜? 호랭이를 잡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으니까.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을 통해서 하면 이게 지금 달성하지 못할 목표니까 그런 거고, 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굳이 조직을 통해서 하는 이유는 혼자 하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대장간을 해. 내 대장장이야. 근데 내가 1인 사장님이야. 그러니까 대장간 어떻게 해? 일단 대장간을 하려고 하면 산에 가서 철광석을 캐와야 돼. 철광석을 캐온 다음에 그 철광석을 녹여. 그래서 일단 철을 만들어. 원철을 만들어. 그다음에 원철을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녹여갖고 정제를 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시 녹여갖고 이제 모양을 잡기 시작해. 모양 잡으려고 이제 이 과정에서 계속 중간중간 내가 불을 떼야 돼. 그래갖고 온도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풀무질도 해갖고 막 불의 온도를 높이고. 이 모든 공정 프로세스를 혼자 한다고 생각해봐. 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혼자 하면 시간이 배로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 너는 불만 떼. 너는 모양만 만들어. 너는 단조 두드러 해갖고 모양만 잡아. 그래서 이게 강도를 높여. 너는 그거를 예쁘게 포장을 해. 일을 나누어서 하면 이 분업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 때문에 조직을 통해서 보다 높은 효율성, 효과성, 우리가 효율성과 효과성이 경영학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달성할 수 있으니까 굳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조직을 통해서 실행을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더라. 그래서 조직이라는 게 탄생을 했고, 혼자 하고 있으면 혼자 그냥 하면 되는 문제인 거고, 무슨 뭐 지휘, 조정, 통제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조직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일을 하기 때문에 경영, 관리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이 조직과 관련해서 효율적 생산, 효과적 생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업을 하여야 한다 라는 걸 그 국부론에다가 써놓으신 거예요. 경제학 공부하면 아마 경제학과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저도 이때서부터 이게 내가 경제학은 공부할 학문이 아닌데 라고 지금 기억이 생생한데, 첫날 첫 시간이 경제 수학 시간이었는데 대학교 1학년 1학기 첫 수업 경제 수학 3월 2일 아침 1교시 수업.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를 내시고, 그리고 대학교 지금도 요즘엔 다 이렇게 프로젝터로 해서 그런 게 없니? 옛날에는 이렇게 필기가 많았으니까 이렇게 쭉 이거 2배 반만한 거 이렇게 쭉 쓰고 여기다 쭉 쓰고, 그리고 이렇게 덧칠판이 하나 있어요. 드르륵 밀면 한 면 더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쯤까지 문제를 내고 그걸 풀어줬는데 드르륵 해서 한 바닥 반, 이게 칠판이 꽉 차더라고. 근데 선생님이 막 설명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다 배웠겠지만 이 함수를 전미분을 하면, 전미분이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막 설명하다가 여러분 다 배우셨겠지만 이거 다시 편미분하면 편미분이라는 단어도 그때 처음 들어봤어. 아, 경제학 이거는 내가 할 공부가 아니네. 이 할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경제학을 포기하게 됐는데 몇 분 있어요. 아담 스미스, 리카도 몇 명만 없으면 우리가 경제학을 재밌게 배울 수 있는데 하여간 이 거의 경제학의 시초와 같은 책입니다. 국부론. 국부론은 나라가 잘 살게 되려면 네이션 웰스를 얘기하는 그거에 관련된 이론이니까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를 잘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분업을 해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나라가 잘 사는데 잘 사는 거의 기준은 뭐냐? 잘 사는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게 우리가 이게 나중에 이제 공부를 더 하면 이 박사님들이 뭘 얘기하면 일단 정의를 해야 돼. 국부 나라가 잘 산다 못 산다. 웰스라는 건 뭐라고 정의할 거냐? 일단 개념부터 정의하고 들어가야 돼. 우리 공부도 다 그런 겁니다. 정의. 이제까지 이전까지 나라의 국부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나라 갖고 있는 금의 양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 왕실 금고에 금이 얼마나 있느냐가 그 나라가 잘 사냐 못 사냐 했어. 근데 아담 스미스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면 노. 나라의 부라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나라의 부예요. 그게 요즘으로 따지면 뭐죠? GDP, GNP 얘기하는 거죠. 실제 맞잖아요. 금고에 있는 거는 없어지면 끝인 거지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그걸 계속 내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진정한 부다. 그게 국민 총생산을 얘기하는 이 할배가 그런 얘기들을 해갖고 사람들 골치 아프게 만든 거거든. 그 하면서 근데 그렇게 그런 나라의 생산 능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혼자 할 수 있는 걸 여러 사람, 조직을 만들어서 분업, 나누어서 일을 하면 훨씬 더 이익을 얻게 되는데 왜? 한 가지 일만 계속 하잖아. 그러니까 숙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또 숙련도가 상승이 되니까 이 일을 계속 하니까 자꾸만 지식이 쌓여. 지식이 쌓이니까 기술의 혁신도 가능하고 또 아니 나는 이게 깎는 거는 잘 못하겠는데 때리는 건 잘할 수 있어. 그래? 그러면 너는 거푸집 만드는 건 하지 말고 여기 단조하는 업무를 주로 해. 자신의 특성에 따라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일을 해. 당연히 효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또 작업 도구도 한 사람이 그거를 하면 막 전체 몇 명이 이 프로세스를 다 쫓아가야 되는데 나누어서 한 가지 일만 하면 각 공정별로 기계가 한 대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작업 도구, 설비도 개인이 전체 프로세스 담당할 땐 여러 개가 내가 장비가 10개 있어야 되지만 한 가지 일만 하면 한 가지 장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훨씬 절약되는 거죠. 그래서 분업이라는 게 효율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만드는 거고 그러한 거를 이렇게 분업된 그래서 이제 분업이 장점이니까 일을 다 나누었잖아. 나눈 일들을 하나로 연결된 거, 연결시킨 거 그게 바로 조직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조직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영이라는 게 필요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벌써 1시간이 후딱 지나가서 한 10분 정도 쉬고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